여러분, 2026년 미국 방위산업 투자는 전쟁 뉴스에 흔들리는 장이 아니라 공장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를 따지는 장에 가깝습니다. 주문은 이미 많습니다. 문제는 그 주문을 제때 만들어서 납품하고 돈으로 바꿔서 이익으로 남길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순히 방산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보다 어떤 기업이 생산 능력과 공급망을 장악했고 어떤 기업이 납기와 원가를 통제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 관점으로 2026년의 국면을 정리하고 어디를 봐야 실적과 주가가 이어지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을 한 줄로 말하면 재고 재구축과 대량 소모품 확대, 그리고 방위산업 기반 확장입니다. 방산은 수주가 많아도 주가가 항상 오르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주는 미래의 매출 후보이고 실제 매출과 이익은 납품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 발표가 아니라 출하량과 납기, 그리고 마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방산을 좋게 보고 있을수록 좋은 뉴스보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의 조정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은 수주 경쟁이 아니라 실행 경쟁, 그리고 운영 역량의 해로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미사일, 요격체, 탄약은 전장 환경에서 소모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평시에 맞춰진 생산 라인은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바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생산 능력, 즉 캐파입니다. 캐파가 부족하면 백로그는 쌓이는데 매출 인식이 늦어지고 고객은 급한데 납기는 미뤄지고 기업은 원가 상승과 제작업 비용까지 떠안기 쉽습니다. 반대로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기업은 매출 성장뿐 아니라 단가 협상력, 생산 효율 개선으로 마진까지 방어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2026년은 수요가 아닌 공급을 누가 해결하느냐가 투자 성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축은 방공과 요격, 그리고 미사일 재고 재구축입니다. 이 영역의 특징은 반복성입니다. 한번 대량으로 소비되면 다시 채워야 하고 위협 환경이 바뀌면 더 촘촘한 방어망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이벤트성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다만 여기서도 승부는 생산입니다. 수요가 강하다고 바로 실적이 뛰는 게 아니라 부품 조달과 조립, 시험, 인도까지 전 과정이 막힘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투자자는 방공 관련 뉴스만 보지 말고 분기마다 인도량이 늘고 있는지, 생산 라인 증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원가가 안정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드론과 대드론입니다. 공격용 드론이 보편화될수록 방어도 같이 커집니다. 탐지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제밍, 그리고 요격 수단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2026년의 관전 포인트는 개념이 아니라 양산입니다. 시험에서 잘 되는 것과 대량으로 싸고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성장률이 높을 수 있는 대신 변동성도 큽니다. 수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실제 납품이 늘고 있는지, 단가와 마진 구조가 개선되는지, 생산 파트너와 부품 공급망이 탄탄한지까지 봐야 합니다. 성장주는 기대가 앞서면 조정도 빠르기 때문에 운영 성과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주 기반 감시와 미사일 추적입니다. 적에도 위성망은 지상 레이더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탐지와 추적이 빨라지면 방어체계 전반의 효율이 올라가고 의사결정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시장의 투자 포인트는 확장성입니다. 한번 배치하고 끝이 아니라 트렌치가 늘어날수록 발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우주 프로그램은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가 흔합니다. 계획된 발사와 제조 일정이 어긋나면 손익이 흔들리고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추가 트렌치 발주 여부뿐 아니라 기존 체계의 성능 평가, 일정 준수, 비용 통제 능력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해군 조선과 잠수함입니다. 조선은 장기 산업입니다. 단기 유행처럼 급등했다가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 수년 단위의 예산과 계획 속에서 굴러갑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수주 뉴스만 보고 흥분할 필요도, 단기 실적 변동만 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딱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납기, 원가, 인력입니다. 숙련 인력이 부족하면 공정이 느려지고 제작업이 늘고 비용이 튀기 쉽습니다. 반대로 생산성 지표가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이익률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특히 운영 역량이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해입니다.
매 분기 생산성과 인도 일정의 개선이 보이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리스크를 한번 지도처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치와 예산 리스크입니다. 총액이 늘어도 배정이 바뀌면 승자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운영 리스크입니다. 납기가 밀리면 매출 인식이 늦고 마진이 흔들립니다. 셋째는 밸류에이션 리스크입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적 미스의 페널티가 커집니다. 넷째는 규제와 감사 리스크입니다. 방사는 정책 수혜가 강한 만큼 정책 변화나 감독 강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2026년 방산 투자는 좋은 뉴스가 나오는지보다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정상화하는 기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 있어야 섹터 상승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산 투자에서 예산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집행 구조입니다. 같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연단위 계약과 단연 조달은 기업 입장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단연 조달은 가시성을 높이고 공장 증설 같은 투자를 결심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단년 중심이면 다음 해가 불확실해서 투자도 보수적으로 됩니다. 또한 선급금과 산업기반 투자 같은 정책은 기업의 운전자본 부담을 줄이고 생산 확대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2026년에는 어떤 품목이 단연 조달로 묶이는지, 어떤 병목에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기업이 생산 확대를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실적과 주가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공급망 병목입니다. 방산에서 병목은 특정 부품에서 시작해서 전체 일정이 밀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추진체와 로켓모터, 고신뢰 전자부품, 그리고 숙련 인력입니다. 이 병목이 지속되면 기업은 백로그가 늘어나도 매출이 제때 잡히지 않고 원가 상승을 흡수해야 하며 일정 지연으로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병목 완화가 실제로 출하 증가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공급망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보다 분기마다 인도량이 늘고 있는지, 생산 설비가 가동률을 올리는지,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면서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지 않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 구조입니다. 방산에는 고정가 성격의 계약이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구조에서 원가가 오르면 기업이 손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 부품 단가 상승, 외주비 증가, 재작업 비용이 겹치면 마진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매출 성장만큼이나 마진 브리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익률이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원가를 전가할 협상력이 있는지, 프로그램 믹스가 개선되는지, 생산 효율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매출 성장률이라도 마진이 안정적인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뉴스와 실체의 괴리입니다. 방사는 수주 발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뉴스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수주는 앞으로 받을 돈의 약속이고 실적은 실제로 받은 돈의 결과입니다. 2026년에는 이 차이를 더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특히 강세장에서는 수주 뉴스만으로도 주가가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물어봅니다. 실제로 인도량이 늘었나요? 현금은 들어왔나요? 마진은 지켜졌나요? 이 질문에 답이 약하면 조정이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계약 발표를 보더라도 그 계약이 언제부터 매출로 잡히는지, 생산 능력과 인력으로 감당 가능한지, 운전자본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까지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납기 준수율입니다. 분기마다 인도량이 늘고 있는지, 고객 인도가 지연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마진 품질입니다. 단순히 이익률 숫자만 보지 말고 프로그램 믹스 변화인지, 원가 통제 성과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선급금과 마일스톤 수금이 안정적인지, 재고가 급증하며 현금이 무기지 않는지 보셔야 합니다. 넷째는 가이던스 신뢰도입니다. 기업이 전망을 유지하거나 올릴 때 그 근거가 단순 수주가 아니라 출하 증가와 생산성 개선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2026년 방산주에서 흔들릴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첫 번째 유망 테마는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추진과 로켓모터는 여러 무기체계의 병목으로 자주 언급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생산 능력을 실제로 늘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가 병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자금을 투입하고 기업이 설비와 인력을 확충하며 납품이 증가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실적이 따라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6년은 이런 구간에서 프리미엄이 붙기 쉽습니다. 투자자는 이 테마를 볼 때 발표만 보지 마시고 분기 인도량과 가동률, 신규 설비의 램프업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병목을 쥔 기업은 강하지만 실행이 느리면 기대가 먼저 꺾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망 테마는 방공과 요격입니다. 이 영역은 소모성 성격이 강하고 위협 환경이 지속되는 한 재고를 계속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반복성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투자 성과는 생산과 납기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방공 기업이라도 누군가는 인도량이 늘고 누군가는 병목 때문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차이가 실적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생산량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 부품 수급이 안정되는지, 원가가 하향 안정되는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진이 괜찮은가입니다. 방공은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이 좋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급한 증설로 비용이 먼저 늘 수도 있습니다. 이 균형을 분기마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즉 전자부품과 패키징입니다. 이 분야는 눈에 띄는 무기체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모든 체계에 깔려있는 기초 인프라입니다. 고신뢰 부품이 부족하면 최종 조립이 멈춥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타이트할수록 전자부품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2026년에는 프라임 방산기업뿐 아니라 이런 핵심 부품 공급망의 수혜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테마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국방 쪽 매출 비중이 안정적으로 늘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둘째, 생산과 품질을 동시에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입니다. 전자부품은 품질 문제가 생기면 납기 지연과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만큼이나 운영 역량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우주 기반 감시와 추적의 확장성입니다. 적에도 위성망은 트렌치가 늘어날수록 발주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데이터 기반 운영이 정착되면 생태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의 관전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후속 트렌치가 실제로 늘어나느냐입니다. 둘째, 일정과 비용을 통제하면서 운영 성과를 보여주느냐입니다. 이 분야는 기술적 매력 때문에 시장 기대가 빠르게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일정 지연이 생기면 기대가 빠르게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계약 발표가 나와도 실제 제조와 발사가 계획대로 가는지, 운영 데이터 품질이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업이 비용 통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장성은 큰 기회지만 실행이 전부인 분야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할별로 워치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방공과 미사일 중심의 대형 프라임으로는 락히드 마우턴, RTX, 노어스러프 그러먼을 대표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추진과 공급망 병목의 구조적 모멘텀으로는 L3 해리스가 눈에 띕니다. 해군 조선과 잠수함 장기 사이클은 헌팅턴 인겔즈 인더스트리즈와 제너렐 다이내믹스가 핵심 축입니다. 드론과 무인, 대드론은 에로바이런먼트와 크러토스 같은 기업이 성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 리스트는 정답이 아닙니다. 2026년에 중요한 건 좋은 회사냐가 아니라 출하와 마진, 현금 흐름이 좋아질 회사냐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 안에서도 분기마다 성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분야를 고르고 그 분야에서 실행이 가장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총매를 일정처럼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분기 실적 시즌에는 반드시 세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인도량, 마진, 현금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좋아지면 주가 추세가 오래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산과 조달 뉴스가 나올 때는 단연 조달, 선급금, 산업기반 투자 같은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기업이 생산 확대를 결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돈이 집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이벤트는 우주 트렌치 확장, 방공과 미사일 추가 발주, 조선 생산성 개선 같은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신호도 중요합니다. 섹터가 강하면 실적 미스의 페널티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할 때일수록 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전략입니다. 방사는 한 방에 끝내는 투자가 아니라
점검하며 가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코어는 안정적인 프라임 중심으로 가져가되 분기마다 인도량과 마진, 현금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우선으로 두시면 좋습니다. 위성은 성장 테마로 가져가되 드론이나 우주처럼 변동성이 큰 영역은 비중을 작게 시작하고 실제 양산과 납품이 확인될 때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기준을 명확히 두시면 됩니다. 수주가 아니라 출하가 꺾이는지, 마진이 구조적으로 훼손되는지,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지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비중을 줄이는 시기입니다. 2026년 방사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생산 능력을 증명하는 기업이 끝까지 갑니다.